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굴착기 기능사 필기 실전 빈출 모의고사 4회 1번부터 30번까지 쭉 풀어볼게요.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피스톤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실린더 벽에 충격을 주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피스톤 슬랩 현상이라고 합니다. 슬랩! 철썩 때린다는 말이죠. 피스톤 슬랩 현상은 피스톤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실린더 벽을 철썩 때려서 충격을 주는 현상이다. 피스톤 슬랩! 일상 점검 정비 작업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상 점검할 때는 엔진 오일량, 브레이크 액 수준 점검, 라디에이터 냉각 수량 점검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니까 일상 점검에 속하지만 연료 분사 노즐 압력은 운전자가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죠. 분사 노즐 테스터기 등 전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연료 분사 노즐 압력 일상 점검 정비 아니다. 냉각 장치에서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맞는 것은 비등점은 끓는 점이죠. 비등점, B점이라고도 하는데요. 냉각수 끓는 점을 올리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은 냉각수 주입구 뚜껑 부분의 라디에이터 압력식 캡입니다. 정답은 2번이다. 압력식 라디에이터 캡은 냉각수 주입구의 뚜껑 부분인데요. 요 녀석이 냉각수의 B점, 비등점 끓는 점을 높여서 100도씨 이상에서도 냉각수가 끓어오르지 않도록 해서 냉각 범위를 높여줍니다. 우리가 흔히 냉각수의 냉각이라고 하니까 좀 차가운 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500도 이상의 엔진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수는 80에서 90도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100도씨 이상 올라가도 이 냉각수가 끓어서 기화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라디에이터 압력식 캡이다. 윤활 장치에서 오일 여과기의 역할은 여과기니까 말 그대로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겠죠. 쉬운 문제다. 윤활 장치에서 오일 여과기의 역할은 오일에 포함된 불순물 제거. 요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관에서 워터펌프의 역할로 맞는 것은 워터니까 냉각수입니다. 워터펌프라는 용어 자체가 엔진에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관이라고 나온 거는 다 엔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터펌프 역할, 냉각수 순환 이렇게 연계시키세요. 디젤 기관의 연료계통에 응축수가 생기면 시동이 어렵게 되는데 이 응축수는 주로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생기는가? 바로 겨울에 가장 많이 생깁니다.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면 연료 탱크 안에 응축수가 생기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료 탱크의 연료 잔량을 항상 반 이상은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작업 전에 연료를 가득 채워놓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야 겨울철에 응축수 생겨서 시동 어렵게 되는 걸 예방할 수 있다. 교류 발전기에서 회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로터입니다. 회전체 로터. 로터는 펜벨트에 의해서 돌려지면서 전자석이 되는데요. 이로써 스테이터에 전류가 발생합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전자석이 돼서 회전하는 것, 그건 로터입니다. 전자석 로터. 교류 발전기에서 회전체에 해당한다. 1번의 스테이터는 전류 발생, 2번의 브러쉬는 로터가 회전할 때 슬링립과 접촉하면서 로터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슬링립과 접촉하는 걸 찾아라 하면 브러쉬 하면 되겠죠. 회전하는 것은 로터다. 트랜지스터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틀린 것은 트랜지스터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전자신호나 전력을 증폭하거나 스위칭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죠. 내부 전압 강화가 적고 수명이 길고 작고 가벼운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고온 고전압에 약해요. 고온 고전압에 강하다 X. 트랜지스터는 수명이 길고 내부 전압 강화가 적은 반도체 소자지만 고온 고전압에는 취약하다. 고온 고전압에 강하다 X. 기동전동기의 브러쉬는 본래 길이에 얼마 정도 마모되면 교환하는가? 브러쉬는 정류자와 접촉해서 회전자 코일에 전원을 공급하는 녀석이죠. 그런데 이건 소모품입니다. 따라서 3분의 1 이상 마모되면 교환해줘야 된다. 브러쉬리스 모터라고 들어봤죠? 요 소모품인 브러쉬 필요 없이 직류전동기와 비슷한 출력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모터가 바로 브러쉬리스 모터입니다. 따라서 소모품인 이 브러쉬를 3분의 1 이상 마모되면 매번 교환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모터다. 그런 뜻이겠죠. 기동전동기의 브러쉬는 3분의 1 이상 마모되면 교환해줘야 된다. 건설기계 운전 중 완전 충전된 축전지에 낮은 충전율로 충전이 되고 있을 경우 맞는 것은 완전 충전된 축전지에 더 이상 충전될 게 없으니까 당연히 낮은 충전율로 충전되고 있겠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완충된 축전지는 완충 이후에 충전이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충전율로 충전되고 이는 정상 상태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하게 조정되었을 때 보기와 같은 부분에서 마모가 가속되는 부분을 모두 나열한 항은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하다. 그러면 일단 트랙과 관련된 부품이라야 마모가 진행되겠죠. A의 트랙핀, 트랙 부싱, 트랙을 돌려주는 톱니바퀴인 스프로킷 모두 트랙 장력 너무 팽팽할 때 마모가 가속되는 부분 맞지만 블레이드는 트랙 장력하고는 상관없는 부품이죠. 요 앞쪽에 있는 삼날은 트랙 장력 팽팽한 것과는 상관없다. 따라서 A, B, C가 정답이네요. 3번이다. 트랙핀, 부싱, 스프로킷 모두 트랙 부품이거나 트랙과 직접 마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력 너무 팽팽할 때 마모가 가속화된다. 전해액의 빙점은 그 전해액의 비중이 내려감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빙점, 어는 점과 비중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따라서 어는 점은 비중이 내려가면 올라간다, 높아진다 정답이에요. 비중이 내려감에 따라 빙점은 올라가고 비중이 올라가면 빙점은 내려갑니다. 반비례 관계다. 빙점과 비중 올라가고 내려가고 반비례 관계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굴착기의 조정 레버 중 굴착 작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부만 버킷의 조정 레버는 모두 굴착 동작과 관련이 있지만 스윙 제어 레버로는 작업장치 자체는 제어할 수 없죠. 좌우 선회하는 레버가 스윙 레버고 굴착 작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레버는 부만 버킷 레버다.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트랙의 스프로킷이 이상 마모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하거나 아니면 너무 헐겁다. 둘 다 이상 마모됩니다. 따라서 트랙과 맞물려서 중간에 주행 모터가 돌아감에 따라 트랙을 걸고 돌아가는 톱니바퀴 부분인 이 스프로킷이 이상 마모되는 원인은 다른 그 어떤 원인보다는 트랙이 너무 헐거울 때, 이완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토크 컨버터의 설명 중 맞는 것은 토크 컨버터는 플라이 휠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서 두 개의 마주보는 선풍기처럼 요속에 가득 찬 유체를 이동시켜서 동력을 부드럽게 전달해주는 그런
그런 장치입니다. 따라서 2번에 펌프, 터빈, 스테이터 등이 상호 운동하면서 회전력을 변환시킨다. 요게 정답이 되겠어요. 토크 컨버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유체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3번에 엔진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장비 속도가 줄어들면 토크는 증가하겠죠. 토크 감소한다 X. 펌프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변속기 입력축이 아니라 플라이 휠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4번에 요 터빈이 변속기 입력축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동 변속기가 설치된 건설기계에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클러치는 변속을 하기 위해서 밟았을 때 동력을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장치죠. 따라서 이 미끌림은 동력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클러치를 밟았을 때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이 과소하면 자유간극이 너무 작으면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완벽하게 동력이 차단되지 않으면서 이 미끌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클러치 페달의 자유간극이 과소하다 미끌림 원인 맞고 압력판이 마멸이 돼서 클러치 페달을 밟아도 완벽하게 동력을 차단시켜주지 못한다. 클러치 미끄러질 수 있고 클러치판에 오일이 부착되었다 미끄러질 수 있겠죠. 하지만 클러치판에 런아웃하다. 자 클러치판 런아웃이라는 것은 클러치판이 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소음과 진동의 원인은 되지만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자 다소 어려운 문제인데 수동 변속기 클러치 미끄러지는 원인에서 클러치 페달 자유간극 과소, 압력판 마멸, 클러치판 오일 부착 모두 원인이 되지만 클러치판 런아웃 과다는 소음 진동 원인이지 클러치 미끄러지는 원인 아니다. 간단하게 기억하십니다. 굴착기의 센터 조인트 기능으로 알맞은 것은 자 관로에 꼬임 없이 상부 회전체에서 하부 주행체로 유압유를 흘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게 센터 조인트죠. 따라서 메인 펌프에서 공급되는 오일을 하부 유압 부품에 공급하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센터 조인트. 트랙 구동시키는 건 주행 모터고요. 차체 중앙 고정축 주위에 움직이는 암 아니죠. 전 후륜 중앙에 있는 디퍼런셜 기어에 오일을 공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부 회전체와 하부 주행체를 연결해서 상부 회전체 메인 펌프에서 공급되는 오일을 하부 유압 모터, 주행 모터에 공급한다.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틀린 것은 자 건널목 가장자리, 교차로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인 곳 주정차 금지 장소 맞습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 표지판 역시 20m 이내 장소가 아니라 10m 이내인 곳에서 주정차 금지예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버스 정류 표지판으로부터도 10m 이내 장소가 주차 금지 장소다. 정답은 4번입니다. 20m X. 검사 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검사 대행자 지정 신청서엔 검사 업무 규정안, 시설 보유 증명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 규식이 필요합니다. 검사 대행자 지정 신청할 때 거시기 말고 규식이 첨부한다. 검사 업무 규정안, 시설 보유 증명서, 기술자 보유 증명서입니다. 규식이 검사 대행자 신청엔 거시기 아니고 규식이다. 신호등의 녹색 등화 시 차마의 통행 방법으로 틀린 것은 차마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요. 당연히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모두 맞다. 하지만 차마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언제든지 좌회전할 수 있다. 요건 아니겠죠. 자,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일 경우 반대 차선에 진행 차량이 없다면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도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지 언제든지 좌회전하라는 그런 표시가 아닙니다. 신호등 녹색 등화 시 천천히 우회전, 직진할 수 있지만 좌회전해서는 안 되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어도 언제든지 좌회전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눈이 20mm 미만 쌓인 때는 최고 속도 얼마로 감속 운행해야 되는가? 자, 20mm 이상이면 50% 감속, 미만일 때는 20% 감속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은 경우나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100분의 20% 감속 운행하고 자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노면이 얼어붙거나 폭우 폭설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다.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100분의 50% 감속 운행해야 돼요.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 자, 바로 나와야죠. 0.03%죠. 요건 상식으로 모두 알고 계신다. 술에 취한 상태다. 음주운전이다.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신규 등록했을 때 등록번호표 제작 통지하죠. 등록 이전 신고할 때도 등록번호표 제작 통지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번호표가 식별이 곤란하다. 당연히 등록번호표 다시 제작해 라고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된다. 하지만 등록번호표에 재부착 신청이 없을 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 차들한테 등록번호표 제작을 통지하거나 명령한다? 자 말이 안 되죠. 그냥 문제 자체에서 이 보기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표 재부착 신청이 없는데 무슨 등록번호표 제작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나? 자 해당되지 않겠죠. 이런 건 나오면 땡큐인 문제고 다음 중 건설기계 중에서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속하는 것은 자 스크레이퍼는 땅을 고르는 중장비고요. 골재살포기, 쇠석기 모두 수상작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준설서는 이름 자체가 땅바닥을 준설하는 배라는 뜻이죠. 수상작업용 건설기계다. 쉬운 문제. 건설기계 정비업의 사업 범위에서 유압장치를 정비할 수 없는 정비업은 자 유압장치 정도를 정비하려면 규모가 커야 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기계 정비업, 부분건설기계 정비업, 유압정비업 전문적으로 유압장치를 정비할 수 있지만 원동기 정비업, 원동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정비업에서 유압장치 정비할 수 없다. 원동기 정비업의 사업 범위에는 유압장치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압회로에서 압력 제어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압력 제어 밸브다. 앞가릴릴 무시. 압력 제어 밸브에는 압력 조절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릴리프 밸브, 리듀싱, 감압 밸브, 무브화 밸브, 언로드 밸브, 시퀀스 밸브 있습니다. 따라서 릴리프 밸브, 시퀀스 밸브 모두 압력 제어 밸브에 속하지만 스로트 밸브는 뭐죠? 목구멍을 꽉 조여서 유량을 조절하는 거죠. 유스 앞 온리분 유량 제어 밸브에 속합니다. 유스 앞 온리분 스로틀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에 속한다. 압력 제어 밸브는 앞가릴릴 무시 이렇게 외웁니다.
자, 오일의 무게를 맞게 계산한 것은, 자, 요건 오일 비중 공식. 비중이라는 것은 무게, 질량을 갖다가 나눈 거죠. 부피분의 중량, 무게가 비중이니까 양변에다가 요 부피를 곱해주면 비중 곱하기 부피가 바로 무게가 된다. 따라서 오일의 무게는 요 부피에다가 비중을 곱한 게 됩니다. 요 kgf라는 것은 킬로그램 힘의 단위고요. 1, 2, 3, 4번 모두 kgf로 나와 있으니까 무게가 부피 곱하기 비중이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유압 공기압 도면기호에서 유압 동력원의 기호는 바로 다입니다. 세모 빨대가 유압 동력원이다. 자, 가는 필터를 의미하고요. 나는 압력계, 직관적이죠. 다는 핫바 아니고 아이스크림 아니고 요건 추각기,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어큐뮬레이터라는 새로 나온 핫바다. 유압 동력원은 시꺼먼 기름을 쭉 빨아 당긴네. 세모 빨대가 유압 동력원이에요. 유압 기계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유압을 이용한 것은 기계적인 톱니바퀴를 맞물려서 동력을 전달하는 것보다 속도 제어가 용이하고 에너지 축적이 가능하고 힘의 전달 및 증폭이 용이하죠.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유압 장치의 점검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물질이 혼입된다거나 어딘가 누유가 된다거나 하면 성능에 제약을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유압 기계는 속도 제어 용이하고 추각기를 이용해서 에너지 축적도 가능하고 유압 모터나 실린더 같은 각종의 액추에이터를 이용해서 힘을 전달하거나 증폭하는데 훨씬 용이합니다. 하지만 유압 장치는 점검이 간단하지는 않다.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자, 아까 했죠? 유스압 온리분. 자, 유량 제어 밸브에는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니들 밸브, 분류 밸브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유량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가 유량 제어 밸브고, 일단 체크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 아닙니다. 방체감 쓰셔. 체크 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죠. 그래서 2번 체크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3번 4번의 교축 밸브, 급속 배기 밸브, 요건 유스압 온리분에 안 나왔지만 따로 외워둡니다. 요것들도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들이에요. 교축 밸브는 유스압 온리의 요 니들 밸브, 그러니까 바늘 모양의 밸브가 상하로 이동해서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고요. 급속 배기 밸브는 말 그대로 실린더에서 나온 압축 공기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해주는 밸브를 말합니다. 이것도 공기량이나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 중에 속한다. 따라서 유량 제어 밸브 아닌 것은 방향 제어 밸브인 체크 밸브다. 자, 이상입니다. 굴착기 기능사 필기 실전 빈출 모의고사 4회 30번까지 쭉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60번까지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